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문제풀이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시간은 수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일요일 3시부터 5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 클리닉은 조교님이 계시는 질문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와서 수업 시간에 체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에 체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조교님과 함께 해결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저와 함께 진행하는 클리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써져 있는 클리닉은 질문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업 난이도는 우선 개념 다지기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이미 개념 수업은 여러 번 진행을 한 상태지만 그래도 매번 개념을 잊지 않도록 리마인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 유형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요번 1학년들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시험 범위가 이제 집합, 명제, 절대부등식이죠. 그래서 집합과 명제 같은 경우는 여태껏 우리가 배웠던 수학과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좀 논리적인 사고를 원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막 열심히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명제와 절대부등식 단원에서는 증명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많죠. 그래서 그 증명 관련된 문제들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빈칸 채우기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은 이제 서술형으로 해서 따로 서술형 문제로 따로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1대1로 첨삭을 하면서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과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부교재와 프린트가 있는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 들어가면, 시험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학교별로 부교재와 프린트를 분석을 해서 학교별 교재가 따로 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재는 총 3가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텍스트북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과제로 해와야 하는 워크북이 있고 그리고 시중교재 한 권에서 총 3권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 유형 문제들 그리고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 선별한 문항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내신 기출 문제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워크북은 텍스트북보다는 조금 문제가 자세하게 여러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교재 같은 경우도 다 같은 문제집을 풀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난이도에 맞춰 수준에 맞춰서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해서 시중교재를 정하고 그걸로 개별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매 시간마다 실제 기출 문제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이 시간을 재서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함과 그리고 시간 분배를 하는 연습을 위해서 매 시간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들께 반평균과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적 그렇게 같이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 교재로 개별 과제가 나가게 되고요. 혹시라도 수업에 조금 따라오는 게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수업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에게는 시중교재 외에도 이제 그 난이도에 맞는 추가 과제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 본 것과 그리고 워크북과 텍스트북 그리고 시중교재
우리 아이들이 풀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서 거기에서 틀렸던 문제들 아니면 꼭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는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개별 오답 노트가 아이들에게 추가 과제로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아이들 1학년 시험 범위에서 제가 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된 집합 단원에서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함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집합 A를 주고 그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조건 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 집합 X의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합 X의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지금 7개니까 가능한 원소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까지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조건 가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건 그러면 원소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인 건 너무 많은데 그러면 6건으로 원소 개수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건 가만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건 나까지 한번 볼게요. 조건 나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래요. 자,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소의 합이 홀수래요. 자, 우리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과 명제 단원 이번에 문제를 풀다 보면 합이 홀수, 곱이 홀수, 그러니까 합과 곱이 홀짝이라던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발전되면 합이 3의 배수, 합이 5의 배수 몇 개를 골라서 합이 3의 배수, 5의 배수, 모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고르라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를 잘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라고 줬네요.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의 원소들을 더해서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홀수가 2개가 붙으면 짝수거든요. 홀수가 4개가 붙어도 짝수예요.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우리는 짝수인 걸 알아요. 그리고 홀수와 홀수를 더해도 짝수인 걸 알죠. 그런데 홀수와 짝수를 더해주면 홀수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케이스는 홀수와 짝수를 더해주는 케이스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조건 가를 보고 생각했던 6건을 보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얘 홀수와 짝수의 합이 홀수임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홀수와 짝수의 합이 홀수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홀수 더하기 짝수라고 했으니까 요 홀을 어떻게 쪼갤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홀수가 하나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홀수가 3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홀수가 2개가 들어있으면 홀 더하기 홀은 짝이 되니까 안 되는 경우니까 자, 홀수가 1개 들어있는 경우와 홀수가 3개 들어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란 얘기예요. 자, 홀수가 하나만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합 A의 홀수의 원소는 3, 5, 7 3가지가 있고 짝수는 2, 4, 6, 8이 있어요. 자, 홀수가 하나만 포함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누구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짝수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짝수가 지금 2, 4, 6, 8 4개가 있네요. 자,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그 2의 4제곱에다가 내가 원하는 홀수 하나를 골라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홀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 완성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얘가 끝인가라고 생각을 하니 문제에서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홀수 하나를 제외하고 짝수로 만든 부분집합에서 공집합은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면 홀수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 부분집합, 집합 X의 원소 개수는 하나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홀수가 하나 포함된 건 나머지 짝수 4개로 만든 부분집합에서 공집합을 제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3, 5, 7 홀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홀수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얼마를 곱해주면
3개의 홀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는 경우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3개가 들어있대요. 자, 홀수가 3개가 들어있다면 마찬가지로 홀수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2, 4, 6, 8 4개의 짝수로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집합 하나는 제외해줘야 돼요. 조건 가 때문에. 자, 그래 놓고 나머지 홀수 3개를 집어넣어요. 3, 5, 7 홀수 3개를 집어넣는 경우는 3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소개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집합 문제를 풀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곱이 홀짝이라고 한다라면 합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홀수를 기준으로 잡고 홀수인 원소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고, 조금 더 발전돼서 합이 배수가 된다는 얘기. 합이 배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자, 합이 배수가 된대요. 그러면 저 집합 A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가지고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한번 골라봐 라고 할 거예요. 집합 A에서 두 개의 원소를 골라요. 두 개의 원소를 골라서 합이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말로 쟤는 원소 배수가 몇 개가 안 되니까 직접 다 계산을 해봐도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합이 누구의 배수가 돼? 라고 한다라면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친구들 3, 6이 있고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친구들 4, 7이 있고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친구들 2, 5까지 들어있네요. 뭐가 하나 없는데? 8도 하나 있군요. 8 여기까지. 자, 이 친구들은 나머지가 0인 친구들이고요.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친구들, 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전체 숫자 7개에서 2개의 숫자를 골라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된대요. 그럼 가장 쉽게 보이는 건 3의 배수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3의 배수끼리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이유는 각각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빵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더해도 될까요? 나머지가 1인 놈이랑 나머지가 2인 놈을 더해주면 나머지가 3이 되니까 결국 3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의 숫자를 골라서 3의 배수를 만들어봐 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나머지가 0인 경우 3, 6에서 고르는 경우, 나머지가 0인 놈끼리 더해주는 경우, 아니면 나머지가 1인 놈과 나머지가 2인 놈 하나씩을 골라서 더해주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과 곱이 짝홀이거나 아니면 배수성을 따지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번 이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김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